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 젊은이들의 취업이 힘들다는 소식을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캐나다 10대들이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용돈벌이는 물론 대학 학비를 준비해야 하는 10대들에게도 청년 실업의 여파가 미치는 것 같습니다. CIBC의 연구조사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와 18세 사이 어린 학생들 중 20%가 넘는 실직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CIBC 측이 같은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 전문가 에이버리 쉰패드 씨는 불경기의 지속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자 25세 이상 성인들이 어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였던 패스트푸드점에 취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쉰펠트 씨는 캐나다 저인구 가정의 학생들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통한 저축이 필수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의 지속으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이저 보건부가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양로원 노인 휠체어에 대해 9월 1일부터 매월 25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BC주 정부는 해당 시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밴쿠버 해안지역 관할 보건부도 유료화를 시행하려 했으나 주 보건부가 재검토에 들어가자 일단 사용료 부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메트로 밴쿠버를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어 관할하는 양 보건부 중 한 곳은 무료, 한쪽은 유료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내륙지역, 즉 버나비, 화이트락, 서리를 거쳐 호프 지역까지 관내로 두고 있는 프레이저 보건부가 9월 1일부터 휠체어 비용 25불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프레이저 보건부 관내 지역 양로원의 노인들은 휠체어 대여 시 매달 25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BC주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 주정부와 시행관리청이 엇박자를 낸 것입니다. 이 혼란은 휠체어 유료화에 대한 오랜 비난이 원인입니다. BC주 정부와 내륙 지역의 프레이저 보건부, 해안 인접 지역의 밴쿠버 보건부는 지난 6월 양로원 거주 노인용 휠체어의 유료화를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당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발표했던 시행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프레이저 보건부의 타슬림 주마 대변인은 휠체어 비용의 유료화는 오래된 휠체어의 쿠션이나 부품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함이라고 시행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남부의 비키 헌팅턴 주의원은 25불의 월 대여료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극소수의 노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이번 정책 시행을 비난했습니다. 비난이 끊이지 않자 BC주 정부는 이 시책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프레이저 보건부도 주정부가 재검토 방침을 밝히자 주정부와 다시 상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유료화는 시작되었고 요금 부과를 철회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밴쿠버 코스털 보건부는 우선 유료화를 보류하고 프레이저 보건부와 주정부가 논의해 결정되는 시책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양 보건부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당장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노인들의 혼란과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미줄은 관리나 청소를 하지 않는 건물의 상징물입니다. 또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거미줄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최근 밴쿠버 곳곳에서 여느 때보다 많은 수의 거미줄과 거미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미들의 짝짓기 계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 밴쿠버 주민들은 거미줄을 청소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수컷 거미들이 평소 머무르던 곳을 벗어나 이곳저곳에 광범위하게 거미줄을 치고 짝짓기를 한 암컷을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미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거미가 싫어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해충구제 전문회사 오킨의 빌 그린 씨는 거미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고 강조하며 거미에 대한 거부감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린 씨는 거미는 주로 다른 곤충 및 벌레들을 잡아먹는데
거미가 없다면 사람들은 거미 대신 벌레를 잡기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모험소설에 나오는 거대한 식인거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거미를 두려워하지 않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 경찰서에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 여성을 납치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여성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긴 했지만 멀리 떨어진 매니토바의 지역 경찰서에서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 알려지면서 마치 영화에서나 나오는 예고 범행 같기도 하면서 장난 전화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9월 1일 아침 추적이 불가능한 비상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이 남성은 자신을 콜롬비아 스트리트에 거주하는 29세의 플리스 존슨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에게 5집 건너 사는 여성을 납치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5년 전 한 펍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 RCMP는 녹음된 음성 내용을 공개하고 이 지역 여성들에게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화가 멀리 떨어진 매니토바주의 톰슨 지역 RCMP에도 걸려왔다고 합니다. 뉴웨스트민스터 RCMP는 현재 전화를 건 두 남성 모두 자신을 29세라고 소개했으며 자세한 내용들이 일치해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전화 위치 추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관계로 일반 시민들이 이 같은 전화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일부 약품들 중에는 제품 포장과 외관에 브랜드 명칭 없이 제품 성분이나 화학적 고유 명칭만 표기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일명 제네릭 브랜드 의약품입니다. 제네릭 브랜드 의약품은 브랜드 약품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제네릭 약품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네릭 브랜드의 경구 피임약 중 일부 제품이 포장 실수로 올해만 3번에 걸쳐 리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밀란 제약회사의 프레아 28이 호르몬 약과 위약을 잘못 포장해 리콜 조치가 되었습니다. 위약이란 전혀 효과가 없으나 심리적 치료와 시장 반응 조사를 위한 약간의 유사한 약효를 갖는 약을 의미합니다. 보건부는 같은 제약회사 제품인 ESME28의 효능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예방 차원에서 리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조치로 피임약 제조 과정 및 품질 관리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관계자는 피임약은 생리주기에 따라 위약과 호르몬 약이 정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약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순서가 어긋나거나 위약의 개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임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하더라도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관계자는 제약회사와 캐나다 보건부가 피임약에 대한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 및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웨스트 밴쿠버 지역은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매물로 나온 한 주택의 집값이 처음 나온 가격의 3분의 2나 떨어진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웨스트 밴쿠버의 고급 부동산에는 중국과 중동의 최상위층 부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일부 거품이 붙어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거치면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마린드라이브 3810번지에 위치한 이 맨션은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환상적인 경관을 자랑합니다. 올해 2월 이 맨션이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높은 가격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가격은 무려 3,800만 불, 캐나다에서 최고로 비싼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화주택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는 1,280만 불의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UBC 경희대의 투썰 서머빌 교수는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캇 피츠제널드의 부자들은 다르다라는 문구를 이용 호화주택은 부자들을 위한 눈요기 상품일 뿐이라며 활용도 면에서는 호화주택을 3등분해 세를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최초 가격 3,800만 불에 비해 3분의 2나 하락한 시장 가격이 말해주듯이 부자들의 허황스러운 눈요기 거품 가격과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전혀 별개의 세상에 살고 있는 물과 기름 같습니다. 학교 수업 중 핸드폰이 울리는 것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거나 화가 난 선생님이 학생들의 핸드폰을 압수 또는 박살내는 장면을 가끔 유튜브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 버젓이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밴쿠버 지역 일부 학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수업에 이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소유 중이며 학교에서도 늘 소지하고 사용합니다. 태블릿 PC나 노트북 또한 학교에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밴쿠버의 일부 학교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학습 도구로 사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이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필수 준비물이 될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밴쿠버 교육청 신탁관리자 마이크 롬바디 씨는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기기를 갖고 있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기기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시킬 예정이기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학교들은 스마트 기기 대여와 같은 대비책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기를 수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법 마련도 필요합니다. 밴쿠버 교육청의 롬 바디 씨는 시범 프로젝트에 해당 학교 교사들이 여러 방향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음 시범 실시하는 것인 것만큼 개선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학교는 키츠너 초등학교, 로드빈 고등학교, 램프르 초등학교, 그리고 에릭 햄버 고등학교로 총 4곳입니다. 밴쿠버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의 시즌 오프닝 콘서트가 8일 오후 2시 마이클 제이 폭스 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모차르트와 슈만의 곡이 연주되며 한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협연한다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의 이번 연주회에는 밴쿠버 출신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에나 씨가 참여합니다. 독일 마인츠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이에나 씨는 이미 밴쿠버와 이태리, 독일 등에서 폭넓게 연주 활동을 펼친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입니다. 10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한 이에나 씨는 캐나다 국립음악 경연대회, 리치몬드 뮤직 페스티벌, VYSO 콘체르토 경연대회, 카이믹 경연대회 등에서 수상하며 일찌감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14살의 나이에 오케스트라의 데뷔, 밴쿠버 심포니를 비롯한 여러 심포니와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주에서 카미유 생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을 연주하는 이에나 씨는 밴쿠버에서의 협연은 6년 만으로 연습기간이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아 긴장도 되지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외공관들의 현지 교통위반 건수가 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5일 외교부의 연도별 제외공관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교관들의 법규 위반 실태가 대한민국의 이미지 실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41개 제외 공간에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367건이며 올해 7월 말 기준에서도 벌써 55건의 주정차, 속도 위반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또 과태료 총액은 3만 달러로 과태료를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미납 또는 납부 예정 건수도 3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소재 국가별 위반 건수를 보면 미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미공간은 2008년 이후 최근까지 96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기록해 전체 위반 건수의 23%를 차지했습니다. 과태료도 6,572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 중국 대사관이 68건, 주 독일 대사관이 23건, 주 UAE 대사관 22건 순이었습니다. 주 영국과 네덜란드 대사관에서도 각각 18건의 위반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위반 법규 유형을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이 227건, 속도 위반은 128건, 신호 위반 15건, 갓길 주행, 중앙선 침범 등 기타 위반 행위가 52건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심재검 의원은 외교관들이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는 있지만 공무를 핑계 삼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큰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176개의 공간 중 41개 공간에 집중된 교통위반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나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현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인 만큼 좀 더 모범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 순위가 34위로 밀려난 가운데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국가에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국가별 평판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50개국 중 34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31위보다 3계단 떨어진 것입니다.
국제평판연구소는 매년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의 평판을 전문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조사는 주요 8개국 국민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효율성과 경제 발전도, 환경자원 분야에서 신용도, 호감도, 칭찬, 존경 수준 등 16개 항목에 걸쳐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에서 평판이 가장 좋은 국가는 캐나다였습니다.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웨덴,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순위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이 14위를 기록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와 대만은 각각 22, 2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중국은 44위를 기록했으며 이라크는 3년 연속 최하위 국가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초 한국의 국격이 역사상 최고로 올라갔다고 정부가 자평한 바와는 달리 오히려 국제사회의 평판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주가 프랑스어 교육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적극적으로 장려한다고 합니다. 클락 수상의 의회 비서를 맡고 있는 놈 레트리크 씨는 지난 5일 위니펙에서 개최된 캐네디언 프랑코포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트리크 비서는 BC주를 대표해 향후 5년 동안에 걸쳐 프랑스어 교육을 강화하는 협약을 연방정부와 체결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운용되는 이 협약에는 BC주 정부 산하 각 기관과 학교 등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장려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BC주에는 48,309명의 학생이 불어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47,857명은 공립학교이며 나머지 452명은 사립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29만 명의 BC주 시민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40개의 프랑스어 관련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BC주가 연방정부와 프랑스어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1년부터이며 BC주는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어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